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여름 하면은 아무래도 냉면의 계절이죠.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가시면서 집 나갔던 입맛도 되돌아옵니다.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냉면도 다 같은 냉면이 아니다 이러면서 냉면 맛집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냉면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라 중국 동포들도 냉면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연변의 음식 중에 단연 첫손에 꼽히는 것이 연변 냉면입니다. 이 연변 냉면은요, 중국 10대 면 요리에 꼽힐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가짜 이 냉면이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족들 중에서도 연변이 어딘지는 몰라도 연변 냉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연변 냉면 한 그릇으로 오늘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 명카드라이브입니다. 냉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냉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네. 냉면 하면 사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네. 학교에 운영하는 연길 냉면집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일반 분들보다 냉면을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사는 지역은 연길은 아니지만 흥룡강성 개서시란 도시인데 네. 중국에서 냉면 하면 연길 냉면이 한 게 대표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특별히 구포들한테는. 네. 예. 저도 어렸을 때 냉면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양지머리로 육수를 내셔서 집에서 직접 냉면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게 냉면입니다. 근데 연변 냉면 보니까 중국 전역에서 유명하더라니까요. 그 이전에는 중국은 워낙 면 요리를 네네. 굉장히 즐겨 먹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보통 면 하면 따뜻한 면입니다. 따뜻한 국물로 내는 예. 우리가 흔히 먹는 칼국수, 뭐 중국의 도상면, 물론 얼큰 칼국수도 있고 이렇게 네. 하는데 냉면 같은 경우에는 근래 아니라 조금 더 일찍하게 많은 지역에서 냉면 하면 그냥 연길 냉면. 굉장히 많이 알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경길단 이 지역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다 보니까 네. 그냥 조선냉면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지역 이름을 따서. 그래서 중국 보면 뭐河南烩面 그러니까 하남성의 회면 이러면 하남 네.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길냉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10대 면 요리에 들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중국이 얼마나 굉장히 그러니까, 크잖아요. 네. 그리고 10대라고 들어갔을 때는 유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백두산, 중국에서 네. 장백산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10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맛집 갈 때 어디 갈까? 물론 한국은 한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중국 네. 같은 경우 워낙 크다 보니까 10대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는 가봐야 되겠다. 그렇죠. 10대 면이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연길 냉면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 즐겨 찾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대림동 지역에 가면은 연길 냉면 해서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먹어봤는데 약간 새콤달콤? 네. 맛이 조금 한국 냉면하고는 좀 다르더라니까요. 많이 다른 게 일단 면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메밀면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보통 약간 이제 조금 면 자체가 이제 투명하거나 아니면 좀 더 얇거나, 그러니까 부산 가니까 밀면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밀면 굵기에 메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맛 자체가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또 깊은 그런 이제 소고기 뼈를 많이 네. 그걸 이제 우려서나 그런지 굉장히 깊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저 제일 큰 차이라면 그 냉면의 고면 있잖아요. 고명. 네, 네네. 고명. 고명 올라오는 거. 그걸 이제 중국어로는 렁면마오라고 하거든. 네. 냉면의 모자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재밌네요.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것만 그게 풍성하면 거의 한 끼 요리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고기 편육을 위에다 많이 얹어주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편육도 얹고 네. 그다음 또 오이 이제 무침도 오이 올라가고. 무침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박도 들어오고 사과도 네. 들어오고 배도 썰어서 맞아요. 올려주시고. 배도 있고 배도 일반 배가 아니라 사과배. 아. 연길 같은 경우는 사과배. 그래서 네네. 어떤 때는 전번에 제가 이제 그 중국 들어갔을 때 연길시 굉장히 유명한 도시 됐잖아요. 네. 80위안짜리 냉면이 있더라고요. 오. 그럼 거의 1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수 대야 같은 데다가 제가 봤을 때 한 4명이 먹어도 양이 너무 많을 정도로 고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백두산 요즘에 관광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럼 갔다가 연길에 들려서 냉면을 꼭 드시고 그렇죠. 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뭐 강원도 가면 뭐 옥수수는 먹어봐야 되겠다. 네. 감자 한 박스. 막국수. 네. 네. 약간 밥국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연길에 가면 냉면은 꼭 먹고 와야 되겠다. 예. 자, 시원한 냉면으로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행보부채통에는 고향 하면은 또 팽나무가 생각난다는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리상순 씨가 보내오신 잊지 못할 고향집 팽나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에 자리 잡은 장작터는 내가 5세 때 떠난 고향이다. 2016년 4월 1일 나는 중국에서 딸과 함께 나의 고향집을 찾아갔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의 고향집 앞에는 두 그루의 팽나무가 의젓이 버티고 서서 우릴 반겼다. 나는 너무도 반가워 딸과 같이 두 팔을 벌려 껴안았다. 딸의 손을 잡을 수 없게 크게 자랐다.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긴 것 마냥 포근함을 느꼈고 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일제 강점기 때 할아버지께서 3.1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고문을 당하여 다리를 다치셨고 할머니께서는 눈을 다치셨고 아버지께서도 고역에 빠졌다. 아버지는 복잡한 시국에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집 앞마당에 팽나무 두 그루를 심으셨다. 징역을 피해서 아버지께서는 5년이나 만주, 그러니까 지금의 흑룡강성 몽릉시 복록향 평성촌으로 피신을 했다가 끝내는 우리 5남매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주로 모셔갔다. 그 후에 기회가 되면은 꼭 고향에 돌아가서 살리라던 아버지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끝끝내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셨다. 나의 고향 사랑을 아는 손녀는 고모가 찍어온 팽나무 사진을 사진관에 가지고 가서 액틀에 맞추었다. 그리고는 내가 글 쓰는 책상 위에 정중히 모셨다. 나는 매일 팽나무 사진을 바라보며 대화를 한다. 나와 동갑 89년 고향을 지켜온 나무야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저 세상에서 고향을 지키는 너의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할 거야. 아무쪼록 건실하게 푸르싱싱하게 고향을 잘 지켜다오. 리철우의 둘째 딸 리상순 드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향 하면 왜 마을 어귀에 가면은 커다란 나무들이 한 그루씩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들 이제 이정표처럼 네. 보통은 이제 그 동네나 저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네. 나무가 있었는데 어릴 때도 나무가 커 보였는데 지금도 가면 그 어릴 때보다는 훨씬 작아졌지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른 건 많이 변한 나무가 가지 않으니까 네. 왠지 거기에 굉장히 애정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애들이 잠깐 장난이기도 하고 나무를 괴롭히기도 하는데 나무도 막 이렇게 글을 쓴 것도 있어요. 그렇죠. 깊게 판 거는 그대로 움푹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향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 좀 많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무가 제일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상순 씨가 이제 고향을 찾아가니까 그 아버지께서 심으셨던 팽나무 두 그루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따님하고 이렇게 나무를 끌어안았는데 팔이 닿지 않았다. 예. 보통 마당이 그러면 굉장히 넓은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가 있으면 약간 보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보호하고 해서 본인 아니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많은 네. 걸 지켜보고 있었냐. 집에 그 나무 그렇게 큰 게 있으면 그늘처럼 밑에다 예. 그네도 달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면 아마 그 마을에서도 굉장히 아끼고 있는 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가족이 떠난 자리를 팽나무 두 그루가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추억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셨을까요? 뜨거운 눈물까지 흘러내렸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아마 엄청나는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제 기억에 어릴 때 나무 아래에서 뭐 이렇게 애들이 같이 뭐 기대서 놀기도 하고 네. 그 나무 밑에서 있던 그 추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나무 잎으로도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가 많고 우리는 그때 장난감이 없으니까 네. 모든 게 다 자연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나무에 올라온다면 엄마들 막 난리치는데 우리가 네. 어릴 때는 그 나무에 정말 올라갔었죠. 정말 여자애들 잘 올라가고 나무 타는 걸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가면 저도 이제 고향 가면 나무 빼고는 다 변했어요. 네. 특별히 그 학교 어릴 때 운동장. 그러면 본인 아니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이 나무는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네. 중국 동포 분들이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나서 중국 지역에 이제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 대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이를 터해서 이제 이미 다 존재하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흥룡강이나 이렇게 중국에 가신 분들 처음에는 네. 없는 그 토지를 그냥 이제 산이면 산을 깎고 그렇죠. 개간을 하셨죠. 그렇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개건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전보다 지금 훨씬 따뜻해졌잖아요. 네. 근데 제 고향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하 20도, 30도는 겨울에 굉장히 일반적인 온도였거든요. 일반 추위. 그래서 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이렇게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이 한중 수교가 된 이후에도 고향을 찾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 이국 땅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후손들이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맞죠. 그렇죠. 네. 이제 종종 보면 그 나이 있으신 분이 중국도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근데 동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돌아가시면 그 떨어진 낙엽은 뿌리에 네. 묻고 싶다 하는 의미로 자기 고향을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왕에 고향에 묻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자, 고향을 다시 찾았을 때 89년 된 팽나무가 고향 집을 지키고 있었다. 고향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가족 아닐까요? 맞습니다. 거기서 변하지 이제 않는. 가족을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나무는 몇 대를 심지어 네. 뭐 1000년도 가니까 그 나무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면서 나무를 많이 사랑하고 또 나무의 추억. 왠지 나무가 사람이라면 묵묵히 지켜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더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글 쓰시는 책상에 그 나무 사진을 항상 놓고 나무 사진하고 대화를 나누신다고 했는데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고향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기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향집.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현삼 학생이 보내었습니다. 서울에도 나의 집이 있다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방학 때 나는 가끔 한국으로 왔다. 서울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서울 봉천동에서 태어나 7살까지 서울에서 자랐다. 학교 갈 나이가 되자 중국으로 가서 학교에 다닌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우리 가족은 여의나루에 다녀왔다. 여름철이라 여의도 나루의 수영장에는 사람들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적북적하였다. 아빠는 수영장에서 라라라 흥얼거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흠뻑 빠져 있는 동생을 데리고 놀고 있었다. 나는 몇 년 만에 왔지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것은 있었다. 여의나루의 실내 수영장 옆에는 작은 폭포도 있고 흐르는 물도 있었다. 급히 신을 벗고 흐르는 물속에 들어가 동생과 함께 물장구를 지었다. 아빠와 엄마는 수영장 옆에 텐트를 쳐놓고 우리가 노는 모습에 흠뻑 취해 있었다. 나는 동생과 손잡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우리는 완전 물 만난 고기가 되어 물속에서 공놀이를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내가 던진 공이 갑자기 그쪽으로 슝 하고 날아가 버렸다. 아이가 소리를 쳤다. 괜찮다고 물으려고 단숨에 달려가 보는 순간 우리는 환성이 터졌다. 야, 지성아! 현삼아! 한 학급에 다니는 딱 친구 지성이었다. 연기를 떠나 서울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이 꿈만 같았다. 지성이도 부모님 모두가 서울에 계셔서 방학을 이용하여 동생과 같이 서울에 왔던 것이다. 우리 넷은 물총놀이를 시작했다. 재미나는 물놀이를 땅거미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는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부모들이 재촉하여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뭐? 너희 집? 언제? 야, 우리 지금 서울에 있잖아. 우리 서울에도 집이 있다. 봉천동에 있는 집 말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 집은 대림에 있어. 우리 엄마 아빠의 집이니까 우리 집 맞지? 지난 여름방학 나는 참으로 유쾌하게 보냈다. 중국에 집이 있어 공부하고 생활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서울에도 나의 집이 있다. 네. 아니, 두 친구가 어쩌면 이렇게 우연히 그 여의나루 쪽에 가면은 아시죠? 네. 한강 쪽에. 알죠. 이 야외 수영장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가 어렸을 때 네.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애를 잠시만 이제 그 지키지 못하면 네, 비슷한 옷을 입은 보이지도 않고요. 공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기억이 남거든요. 예. 아, 딱 친구도 여기 와서 놀고 있었네요. 세상에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수가. 그것도 이제 뭐 중국의 같은 지역도 아니고 네.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네. 이렇게 우연히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인연이 있을까. 아마 그러니까요. 본인이 보면서도 내가 지금 중국에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동포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뭐 물놀이도 하지만 어디를 주로 많이 가나요?
제가 이제 많이 본 거는 보통은 친척을 일단 먼저 다 방문을 해서 네. 용돈을 한 바퀴 벌어서 굉장히 인사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또 이모, 삼촌이 있는데 그렇죠, 같은 그렇죠. 지역에 안 사니까 한 바퀴 돌고, 그럼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한국에 잘 놀러 가는 에버랜드, 네네네. 롯데월드, 놀이동산.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물원, 식물원,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봤을 때 좀 재미있는 뭐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고, 심지어 또 엄마들은 뭐 커피숍을 굉장히 좋아하면 네. 뭐 애들이랑 또 커피숍도 놀러 가고. 이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 때는 주로 친척 방문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운전도 또 잘하는 부모님도 그렇죠. 있고, 또 운전 안 하셔도 사실 SRT나 KTX나 뭐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네. 편안하니까 여기저기에 놀러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왕이면은 우리의 역사가 좀 살아 숨쉬는 곳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생각보다 서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라든지 네. 창덕궁이라든지 아니면 종로에 있는, 그리고 뭐 북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 많이 가요.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 위주로 가는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대도시 아니라도 특별히 역사가 살아남는 곳은 네. 세계문화유산지는 저는 많이 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좀 더 구석구석으로 다 네. 알면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저는 경주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추천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예. 그 얘기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 드네요. 중도 있고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학에 오는 친구들을 네. 모아서 이제 경주 예. 나들이 한번 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서울에 와서 나 어디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가서도 또 친구들이 막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야, 네. 좋았겠다. 뭐. 맞아요. 놀이동산만 간 게 아니라 경주 가봤어? 이렇게. 네. 그러면 아마 신라 역사를 본인이 아니게 이렇게 눈으로 봤으니까 자랑할 거리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다음에는 이제 동포들 엄마들 만나면 그리고 추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한국에 와서 워낙 일들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다 집을 사기도 하시고. 맞아요. 아파트를 마련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거의 이제 돈을 벌어서 중국에다 이제 돈을 보내고 나중에 네. 중국과 잘 살자 이랬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여기에서 영주를 해야 되겠다. 물론 네. 이제 꼭 영주권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보금자리를 월세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쌓아서 전세를 갔다가 또 이제 아파트도 가고 뭐 빌라도 가고 하니까 종종 이제 그 집들이 하는 걸 보면 제가 막 흐뭇하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편지를 보내온 현삼이하고 지성이하고 서울에 있는 봉천동이나 대림동에서 만나서 재밌게 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또 지성이도 한번 편지를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 어디 갔었어요 하면서. 네. 같이, 기대됩니다. 예, 편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 새로운 소식을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 한인 청년회에서 청소년 역사 캠프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지난달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주 한인청년회의 주최로 제10회 청소년 역사 캠프가 열렸는데요. 이 주정부 지원 아래 열린 이번 캠프는 나라의 역사는 나의 역사란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역사 캠프는 올해 14살, 17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탐방과 사하린 한인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여러 활동 개최를 통해 한민족 문화와 지역 한인 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역사 캠프 일정이 촘촘한 가운데 21일 참가자 학생은 학생 25명은
전통적으로 코르사코프 맹향의 언덕에 있는 망향의 탑, 파잘스카 마을 근처에 있는 27인 한인 피살 추념비를 찾아 강의를 들으며 사할린 한인들의 비극적 역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할린 국립대학교를 견학하고 한인사회단체 지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잡지 만들기 요리교실을 들어가고 한인문화센터에서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역사 캠프 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까? 네. 캠프 참가자들은 한인문화센터에서 펼쳐진 한민족 문화에 관한 다양한 흥미로운 활동 교실을 참여도 하고 한민족의 대표적 스포츠인 태권도와 씨름을 접하며 정통 닭기도 익혔습니다. 또한 캠프의 오락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는 다양한 퀴즈와 신나는 게임, 유흥사 할린스크 워터파크 방문 등을 했습니다. 역사 청소년 캠프 참가자들은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뜻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감동을 선사하며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겼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할린주 한인협회 그리고 사할린주 한인청년회 주최로 제10회 청소년 역사 캠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캠프는 나라의 역사는 나의 역사다란 주제로 개최가 됐는데요. 올해 14살에서 17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에 있는 망향의 탑, 그리고 한인 피살자 추념비를 찾아서 강의도 들으면서 사할린 한인들의 비극적인 역사도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캠프 참가자들은 이번 역사 캠프에서 한민족 문화에 관한 다양한 활동 교실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한민족의 대표적 스포츠인 태권도와 씨름 그리고 전통 타기도 익히면서 사할린 국립대학교를 견학하고 한인사회단체 지도자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휴 이게 이상하다. 어디 갔지? 이게 분명히 여기다 둔 것 같은데. 엄마 혼자 뭘 그렇게 중얼거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찾아요? 이거 찾는 중이야. 이건 왜요? 광복절에 달아야지. 현충일에 이거 달고 잘 개서 분명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뭐 발이 달려서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잘 좀 찾아보세요. 내가 요새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이, 또 그런다 또. 이거 여기 있네. 어디? 여기. 어머 세상에 여기 있었구나. 고마워.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거 구겨질까봐 장롱 밑에 넣어놓은 걸 내가 깜빡했네.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낡았어요? 오래돼서 그래. 내가 좋은 거 새 걸로 사줄 테니까 그건 그만 버려요 이제. 아유 됐어. 나한텐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다 낡아 빠진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꼭 끌어안아요? 니네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라서 나한테는 그 무엇보다 이게 제일 소중해. 아 그래요? 그래. 엄마 어렸을 때 국경일이나 기념일이면 할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이걸 꼭 달았거든. 그래서 엄마가 국경일이면 이걸 그렇게 열심히 달았구나. 그래. 아니 너 아직 그것도 몰랐어?
엄마한테 관심 좀 가져.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가 쥐엄마한테 관심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알았어요. 올해 광복절부터 저랑 이거 달아요. 어머, 올해 광복절부터? 정말? 너 약속한 거야? 아유, 진짜. 아우, 옆구리 찔러서 받는 절이 아유 이렇게도 좋아라. 아버지도 안 계신데 할아버지 대신 제가 해야죠. 그래. 아유, 우리 아들 참 든든해. 근데 너 이거 달 줄은 알지? 진짜. 엄마는 날 어떻게 보고? 당연히 알겠지. 그래. 근데 이게 앞뒤가 이렇게? 아우, 세상에. 야! 아유, 하나도 안 든든해. 아우, 정말 내가. 엄마에게 그런 사연이 있군요. 그러게요. 가족끼리 같이 이것을 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기인데요. 흰색 바탕 한가운데에 빨간색과 파란색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말합니다. 내 모서리에는 건곤감리 4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83년부터 이것을 조선의 국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것을 정확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정식 국기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경일과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 같은 기념일에 이것을 답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은 국권을 회복한 기쁜 날로 경축을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과 깃봉을 붙여서 달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기인데요. 흰색 바탕에다 가운데 태극 문양과 내 모서리에 4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이것을 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자, 태권도! 2번, 태극기! 3번. 태풍!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천종건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 이것은 국경일에 달기도 하지만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이것을 들고 응원을 하기도 하고요. 선수들이 이것을 흔들기도 합니다. 참 이런 장면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도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이면 이것을 꼭 다는데요. 요즘 의외로 이거를 달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행정안전부에서는 광복절을 맞으면서 나라 사랑 이것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력에 이것 다는 날을 처음으로 표기를 하고요. 또 창문 등에다 붙이는 이것 등 다양한 형태의 이것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광복절에는 이것을 많이 달아서 벌럭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찾으셨나요?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의 채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모레가 이제 광복절입니다. 고려인들에게도 광복절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광복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되고 네. 또 많은 선열들이 피땀을 흘리고 또 고귀한 목숨까지도 희생을 하셔서 찾은 광복인데 또 그게 반쪽짜리 광복으로
또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됐죠. 네. 그리고 고려인들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그게 서러운 일이었고 또 그분들의 직계 조상들이 또 주로 함경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참 그분들도 마음은 기쁘면서도 좀 복잡했던 그것이 우리 8.15 광복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려인 동포들도 그 당시에 어떤 광복절의 의미를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고요. 네. 당시에 이 고려인들은 그래도 비록 스탈린 치하이기는 했지만은 소련 체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세뇌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소련 체제가 이렇게 유일하게 옳다는 생각도 일부는 또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미국이나 서방의 이런 체제를 잘 알지도 못했고 예. 또 일방적으로 소련에서 전해주는 이 정보만 접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진짜로 이 소련이 해방군으로서 또 북한 지역을 해방한 걸로 또 많은 네.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 한편에서는 일제 치하했던 한반도를 소련이 이렇게 해방해 줬구나. 그래서 네. 당시에 이 그것에 감격한 일부 작가들이 이 노래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네.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우리 8.15 이렇게 광복에 어떠한 역사를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소련과 우리가 교류가 트이고 예. 이제 우리의 자료를 다시 보게 되고 또 소련에서도 그 사이에 비밀 해제된 문건들이 많아서 네.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서 네. 이게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들을 대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고려인들이 광복절 행사를 열고 있다면서요. 열고 있습니다. 네. 열고 있고 이 고려인들도 광복만큼은 그래도 어쨌거나 일제 치하에서 또 그 고려인들의 그 역사가 일본과의 이렇게 투쟁, 피땀을 바친 이 투쟁으로 이루어진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해방된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인들도 우리 이 소련이 개방된 이후에 우리와 이 교류가 지속된 이후에는 매년 8월 15일에 광복절 행사를 수도의 그 큰 공원에서 네. 이렇게 크게 치르고 그것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은 그 뒤로 몇 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광복절 행사라고는 하지 않고 한국 문화 주간. 네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광복절로 그리고 당시에 당시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실제 살아 있어가지고 증언도 해주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지만 일본과도 수립하고 있어요. 일본에 그렇죠. 아마 외교 관계는 항의가 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 주간이라고 해서 네.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광복의 의미는 되새기고 있죠. 그렇죠. 예. 아니 지난해 광복절에도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봉오동 전투를 재현하는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때 정말 이렇게 날이 더웠는데 네. 그래도 8.15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의 그 항일 의지 네. 이 뜻을 고려인들과 정말 엄숙한 행사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는 재밌는 행사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일본군은 이제 뭘로 무장을 했냐면 물총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네. 항일 이 독립군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방패로서 태극기가 그려진 우산. 네.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그걸 막으면서 네네. 그들을 밀어내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까지 이렇게 전진을 해서 예. 거기가 구호를 외치고 만세를 외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어졌던 예. 그러한 축제로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축제였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전에 너무나 이렇게 엄숙하게 갈 필요가 없고 예. 또 엄숙한 행사는 이 장년 세대들은 익숙하지만은 젊은 그렇죠. 세대들은 네. 거기에 많이 거기에 호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자
그런 그렇죠. 의미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겁니다. 예. 혹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봉오동 전투는 1920년 네. 6월 6일 7일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이 대한 독립군단이 당시에 이 월강 추격대라고 하는 그 일본군 150여 명의 그 부대, 그러니까 일본군 그 월강 추격대라는 부대는 뭐냐면 당시에 우리의 그 의병이나 독립군들이 자꾸 국내 진공을 시도했어요. 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일본군 뭐 주재소나 이런 데를 습격을 하고 돌아가고 하도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 일본군들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아예 정규군을 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추격하는 월강 추격대. 그래서 이 독립군들을 이렇게 전멸시키고자 이렇게 월강 추격대를 보냈는데 그때 이 홍범도 장군이 그쪽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패한 척 싸워갖고 패한 척 해가지고 봉오동 지역이라는 이 산의 계곡 깊숙한 걸로 네. 유인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50여 명이 넘는 일본군의 월강 추격대를 거의 이렇게 전멸시킨,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 독립운동 투쟁사에서 일본군 정규 부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네. 혁혁한 공을 올린 그런 전투.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이 비정규군이 어떤 한 부대의 정규군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승전을 올린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네. 아주 드문 사례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이런 데서도 우리 무장 독립 투쟁 운동에 이게 첫 번째의 그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우리한테는 자랑스러운 이러한 그 승전이었고 또 홍범도 장군의 어떤 애국정신과 네. 지략이 이렇게 예. 돋보이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예.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은 이제 고려인 동포죠. 당시에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네. 의분을 못 참고 의병운동을 하고 또 네. 항일 무장투쟁을 해서 건너갔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죠. 또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네. 또 고려인들이고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다 참여를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 후손분들까지 얼마나 나도 독립군의 후손이다. 자부심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자부심이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고려인들은 독립군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한 말이 이제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나 논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해주에서 의병운동이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를 했을 때 네. 고려인들이 그 소련이나 뭐 이런 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당시 소련도 이렇게 그 혁명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장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 고려인들의 그 무장투쟁 부대나 이런 것까지 지원할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1920년, 22년 당시에도 46개의 항일 무장투쟁 부대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네. 투쟁을 하는데 이 무기는 누가 구하고 탄약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군량미 네. 또 주둔 이게 누가 합니까? 마을, 그러니까 고려인 집거지에 사는 주민들이 총동원 체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총동원이 됐고 또 그랬는데 당시에 그 연해주에 일본군이 많이 진주해갖고 우세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어떤 뭐 간화회 같은 걸 만들어서 친일파 행세를 했던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저기에.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물러간 뒤에 소련에서 1928년 무렵에 대대적으로 토 청산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렇게 부유했던 사람들이 일본 그 앞잡이를 좀 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토들이 다 청산이 되면서 대부분이 중국령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네. 그때 아마 일본에 이렇게 협력을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은 전부 다 항일 무장투쟁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했거나 최소한 친일은 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죠. 그 사람들의 네. 후손이 고려인이니까 그렇죠. 고려인들이 우리는 모두 독립군의 후손이다. 이 네.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올해 광복절에는 또 광주에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올해는 이제 너무나 날씨도 덥고 네. 여러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는 이 광복절을 우리가 뜻있게 기념하는 이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국내로 이렇게 영주 귀국에서 네. 왕성하게 작품 활동했는 문빅도로 화가 네. 그리고 문빅도로 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생존해 있는 모든 고려인 중에서 고려인 일반 그림도 그리지만 고려인의 역사, 문화, 예술, 항일, 무장투쟁, 인물 이러한 것을 꾸준히 그림으로 그리시는 분이 유일하게 문빅도로 화가예요. 네. 이분이 홍범도 장군 대단한 큰 초상화 영정도 예. 그리시고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요. 좀 그랬으면 작품을 좋겠습니다. 보기 위해서. 예. 예. 저도 매일 간다 하면서 이렇게 못 가고 있어서 관장님 뵈니까 한번 꼭 가야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예, 한번 오십시오. 예.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들의 광복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그리고 광복절 행사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상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되어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